자, 그럼 이제 2단원의 제일 마지막 내용으로 분자 간 상호작용 이걸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이건 이제 유기화학 물질들의 그 물리적 성질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의 경우는 다른 거 없이 분자 간의 인력만을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액체 상태의 물질들이 분자 간의 거리는 가까운데 규칙적이진 않은 불규칙한 운동을 하고 있었던 액체 분자에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완전히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 상태를 이제 기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끓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자 간의 인력만이 상호작용으로 작용하는 거고 다른 거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을 비교할 때는 이 분자 간의 인력에서는 작은 분자들의 경우, 그러니까 유기화학 물질들처럼 뭐 좀 작은 사이즈의 분자들의 경우는 제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일단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분자의 극성을 이야기하겠죠. 극성이 강한 분자들이 상대적으로 극성이 작은 분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분자 간의 인력이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와 이거를 비교하는 거고요. 끝으로 이제 분산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반데르발스 힘 뭐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유발 쌍극자라고 하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극도로 가까워졌을 때 분자 간의 인력은 거의 없었는데 분자를 둘러싸고 있던 전자구름이 순간적으로 치우침에 따라서 잠깐 만들어지는 아주 미약한 상호작용,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분산력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분자량이 비슷한 분자들 중에서는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이 가능한가 안 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극성이 강한 분자일수록 어쨌든 끓는 점이 높아질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이나 극성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일단 표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분자하고 만날 확률이, 충돌할 확률이 그만큼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자하고 충돌할 확률이 높은 게 상대적으로 어쨌든 상호작용을 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출문제 같은 데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 하고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탄소, 여기 탄소 하나 있죠. 여기도 탄소가 하나 있고 여기도 탄소가 있어요. 여기는 수소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CO 이중결합이 있죠. 자, 이런 분자하고요. 여기도 탄소가 하나 있고 여기도 탄소가 하나 있고 여기도 탄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탄소가 있고요. 옆에 H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분자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다른 거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끓는 점이 이렇게 높겠구나 하고 찾아내시면 돼요. A보단 B가 끓는 점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수소결합이 가능하거든요. 이 수소가 수소결합이 가능해요. 여기도 수소결합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돼요. 아무 자리에나 이렇게 수소가 보인다고 해서 그 수소 반가워서 그냥 수소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질소하고 결합한 수소나 산소하고 결합한 수소나 아니면 플로린하고 결합한 수소 외에는 수소결합이 아예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탄소에 결합한 수소들은 절대 수소결합을 할 수 없어요. 이것들은. 따라서 수소결합이 가능한 구조는 A는 아니고 B만 수소결합이 가능하니까 B가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분자에는 여기 탄소가 있고 여기도 탄소가 있고 탄소들이 이렇게 쫙 일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탄소는 sp2 혼성이라서 생략되어 있는 수소들이 이렇게 평면에 두 개가 펼쳐져 있고요. 여기에는 평면에 수소가 하나 펼쳐져 있고요. 여기에도 평면에 수소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평면에 수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sp3 혼성이라서요. 수소가 이렇게 세 개가 다면체 꼭지점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겠네요. 여기도 탄소가 이렇게 4개가 평면으로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는 sp3 혼성이니까 수소가 사면체 꼭지점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두 분자에서는 어차피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은 극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탄소들끼리도 당연히 전기음 농도가 차이가 없으니까 거의 무극성 분자들이에요, 이 둘 다. 그렇다면은 극성 차이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넓직하게 평평한 분자 구조가 이렇게 길다랗게 탄소 4개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끝에 입체적인 사면체 꼭지점 방향으로 뻗어 있는 이런 구조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평면으로 쫙 펼쳐져 있는 어떤 분자 구조가 하나 있었다라고 봅시다. 평면 구조에 어딘가에 중간에 이렇게 볼록하게 뭔가가 이렇게 커다랗게 붙었어요. 그러면 왼쪽 구조하고 오른쪽 구조하고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표면적이 넓어 보이느냐, 딱 봐도 이거죠 뭐. 그래서 곁사슬로 이렇게 탄소술은 똑같은데 주사슬에 이렇게 곁사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표면적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길다랗게 연결되면 될수록 표면적은 좀 넓어진다 라고 보시면은 아주 가볍게 간단하게 이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이 둘 중에서는 이렇게 B가 C보다 높다, 그래서 왼쪽 구조가 더 높은 거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산소 원자 하나가 끼어 있는 이런 구조하고요, 요거를 오각형 고리 구조로 이렇게 묶어버린 이 구조하고 둘을 비교한다면은 이 왼쪽에 있는 구조는 단일 결합들이 모두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단일 결합들이 모두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더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구조들이 나와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구조는 이게 고리 구조로 형태를 형성하게 되면 회전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탄소하고 탄소에서 탄소 쪽으로 전자를 치우치게 만드는 쌍극점의 합력이 항상 이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얘는 이렇게도 합력이 생기고 이렇게도 합력이 생기고 또 다른 모양으로 변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양도 되고요. 그러면 또 이 방향으로 쌍극점가 생기고 또 이 모양을 또 이렇게도 바꿔 놓게 되면은 이런 방향으로 쌍극점이 되고, 이걸 다 합쳐야 돼요. 이걸 다 합쳐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냥 다 상쇄돼 가지고 무극성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극성이 더 강한 오른쪽에 있는 구조가 더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끓는 점을 비교하는 요령입니다.